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단원 이름이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그렇지?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도 이미 해보기는 해봤어요. 그래서 연산에는 뭐가 있냐? 당연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있겠죠. 그치? 근데 더하기랑 빼기는 솔직히 말하면은 계산하면 됩니다. 동료한끼리 계산하세요. 뭐 그 말 말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여기는 딱히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테크닉을 가져라 이런 건 전혀 없고 다만 여러분이 덧셈과 뺄셈에서 알아야 되는 게 일종의 연산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 게 총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교환 법칙이죠. 그치? 교환 법칙은 무엇이냐? 똑같은 연산을 A 더하기 B를 하느냐 혹은 B 더하기 A를 하느냐 연산 이제 순서가 중요하냐 아니면 똑같은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덧셈이든 곱셈이든 이런 데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근데 나중에 저기 여러분이 공통사원 제일 끝자락에 보면 행렬이라고 단원이 있어요. 이번에 추가된 건데 그런 거 해보면은 거기서는 희한하게 두 행렬끼리 이렇게 곱하는데 A, B를 곱하는 거랑 B, A를 곱하는 게 좀 다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배우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항식끼리 하는 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교환 법칙은 사실 약간 직관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결합 법칙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뭐지? 하는 식으로. 근데 저는 결합 법칙을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 다시 얘기를 하면은 같은 연산을 2번 할 때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많이 해봤단 말입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은 무조건 뭐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까?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면 나중에 더해줘야 되겠죠? 순서상? 그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런단 말이에요. 같은 연산,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연산, 똑같은 연산을 2번 할 때 뭘 먼저 해야 되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괄호를 쳐서 표시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더하기 C를 하나 또는 이제는 B 더하기 C를 먼저 계산해서 나중에 A랑 계산을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물론 당연히 얘네 둘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뭘 먼저 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결합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는 다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는 나누기, 나눗셈 빼고 성립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성립 안 하는 경우도 나중에 다른 거 배우다 보면 가끔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요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거의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분배 법칙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어가지고 딱히 이게 분배 법칙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넘어가고 있어. 뭐냐?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거 모르는 친구 없죠? 바로 AB 더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된다.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은 그냥 이렇게 하고만 넘어가고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쪽에서는 이 3개 법칙들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특히 좀 어려운 게 결합 법칙이 약간 좀 이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뭔지 하는 게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됐고 이제 곱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도 그냥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전혀 공식 같은 거 없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4y 마이너스 3z 플러스 1 뭐 이런 거 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하나 다 곱해서 전개하면 돼요. 그치? 그거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외우면은 계산 과정 없이 바로 결과를 뽑아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 우리가 계산이 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걸 감히 뭐라고 부르냐? 고등학교의 구구단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구구단을 알아야 온갖 계산이 훨씬 편하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곱셈 공식이 무엇이었나? 한번 봅시다.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a-b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합차 공식.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괜찮나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건 이게 다였어.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나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도 두 개고 그 다음에 제곱만 했어요. 이렇게 배운 것들 이거밖에 안 배웠다 이겁니다. 중학교에서는 더 이상 난이도를 안 어렵게 하려고 요것들만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그거 리미트를 쫙 풀어요. 문자도 3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세제곱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문자는 여전히 2개인데 세제곱을 한번 시켜보자 이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다 외우고 있겠지만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어떻게 되냐? 얘는 얘부터 써보면은 맨 처음에 a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의 차수를 하나 줄이고 b의 차수가 하나 늘어요. 괜찮아? 그런 다음에는 a의 차수가 하나 더 줄고 b의 차수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마지막에 a 차수가 하나 더 줄면 i 없어지고 b 세제곱만 남게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될 건데 각각의 개수들은 어떻게 되냐? 1, 3, 1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돼서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더라.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변형은 따로 배웠는데 우리 다 알잖아. 그치? 바로 변형까지 해봅시다. 여기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얘네들을 빼주는 거죠. 그치? 근데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뭘로 공통이 되어 있냐? 3ab로 공통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3ab로 묶어주면은 요렇게 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다음에 a-b의 세제곱을 보면은 여기도 그 생겨먹은 건 똑같아. a 세제곱, a 제곱 b, a 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건 똑같은데 개수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씩 퐁당퐁당 한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1이 똑같고 마이너스 3ab 제곱 다시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개수가 이렇게 퐁당퐁당하게 바뀐다. 괜찮나요? 그래서 생겨먹은 1, 3, 3, 1 개수 형태는 똑같고 자 여기에서도 바로 또 변형을 해주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b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한 번 요 두 식이 생겨본 게 비슷하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됨을 볼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은 나머지 공식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변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어떻게 또 한번 변형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여기 두 개에서 a 플러스 b가 공통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로 한 번 더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계산 다 해주면 지우고 쓰자. 지우고 여기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도 a 마이너스 b가 공통되어 있다 하고 정리해주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변형 공식이 2개씩 있다. 괜찮나요? 오케이. 요 정도 이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2개 세제곱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은 문자가 3개인 거를 제곱해 보는 거죠. 자, 이걸 해볼 건데 자, 여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은 어떻게 되냐? 요거랑 비슷하긴 해요. 일단 각각을 그냥 제곱해 줍니다.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렇게 곱해 줍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a, b 여기에 주목해봐.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a랑 b 여기서 2개를 고른 거예요. 항 3개 중에서 2개를 고른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항 3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 거 A, B를 고를 수도 있고 B, C를 고를 수도 있고 C, A를 고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거기 각각에 대해서 2가 붙어서 2AB, 2BC 플러스 2CA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 형태를 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변형해보자면 여기가 모두 2로 묶여있지요? 그래서 여기 변형 공식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완전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ab, bc, ca 이렇게 하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추가적으로 알아두기는 해야 되는 식이 요게 하나가 있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는 어떻게 변형되더라? 이거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솟아나요? 아무것도 없는 식에서 여기 1이 곱해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바로 솟아나 버리는 거죠. 괜찮아요? 저는 이게 고등학교에서 쓰는 이제 트릭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트릭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만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에 2a제곱 2a제곱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ab가 여기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이런 걸로 이제 좀 말하자면은 좀 이제 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그래서 순서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여기 중괄호를 바꿔야겠지. 이렇게 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제곱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은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식을 정확히 또 따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써주면은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되더라. 괜찮나요? 그치? 이런 변형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곱셈 공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뒷부분에 나오다 보니까 이거까지 알아두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문자 3개를 제곱하는 이런 변형식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공식이 있죠. 이거는 그냥 생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문자 3개를 세제곱하는 거죠.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거의 안 나오고 오직 이 경우에만 좀 나오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어떤 공식이 있냐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더라. 여기 있는 게 지금 요거랑 똑같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변형 여기 지금 여기서 한 거대로 변형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곱셈 공식이랑 그것들의 변형이더라. 괜찮습니까? 이걸 알아둬야 여러분의 엔간한 계산이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외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변형이 있다면은 뭐 이런 것들 변형이 있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같은 거 얘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용해서 변형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써주면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곱하기 x분의 1 3x 곱하기 x 제곱분의 1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도 있겠더라. 괜찮나요? 이런 것들 x 플러스 x분의 1이 들어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겠다. 여기에 사실 여기에다 식만 잘 대입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이런 것도 마치 이제 외우다시피 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곱셈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쭉 썼는데 이런 것들 하면 이제 덧셈, 뺄셈, 곱셈까지를 우리가 얼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괜찮아요? 자, 나눗셈입니다. 이제 나눗셈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시로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2x 플러스 1 이렇게 나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 2x에다가 가장 최고창에다 뭘 곱해서 여기에 최고창, 나누는 식의 최고창을 계속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x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2x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고 빼주면 6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고 얘를 없애고 싶으면 이제 3x를 곱해줘야 되겠죠? 3x를 곱해주면 6x제곱 플러스 3x 빼주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여기를 없애고 싶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여기 더 빼주면 2분의 1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몫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9 나머지가 2분의 1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요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래서 이걸 가지고 요런 형태로 쓰면 좋겠다 이거죠.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는 식을 이거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그러니까 몫이 뭐가 됐다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9로 나누었는데 뒤에 나머지가 플러스 2분의 13하고 나왔답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무슨 꼴이라고 하냐면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더라 해서 a는 bq 플러스 r 이런 꼴로 써야 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되게 습관화 들여야 돼. 우리가 나머지 정리까지 배우고 났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지만 이렇게 써야 이게 항등식이 되고 나머지 정리가 되고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 꼴로 쓸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b의 차수랑 b의 차수랑 r의 차수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나누는 식의 차수랑 나머지의 차수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죠? 나누는 식의 차수가 무조건 커야 되죠. 같아도 안 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도 1차식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괜찮나요? 1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어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1차식 또는 상수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요거를 알아두셔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쓰이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는 나눗셈을 항상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조립제법이죠. 그치? 자, 조립제법을 한번 봅시다.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고 있어요. 여기 요거 예시를 그대로 들어봅시다. 계수들 하나 써보자. 2, 3차함계수 2, 2차함계수 7, 1차함계수 마이너스 0, 이 상수항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2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계산이 약간 기계적이야. 이건 다 알고 있죠? 처음에 2가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서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더해주죠. 아까 전에는 뺐지만 여기서는 더해주는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더해주면은 그냥 6 이렇게 되고 또 곱해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서 또 더해주면 마이너스 9. 그래서 여기는 2분의 9가 되어서 2분의 13까지 이렇게 쓴 다음에 맨 마지막 숫자를 이렇게 분리하고 나면은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 결과 몫이 그러니까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인데 여기 있는 거랑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조립제법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야?
x-k로 1차항인데 1차항으로 나누는 건 좋은데 x-k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변형을 해줄 수 있겠죠. 기억나시나요? 풀어봤지?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쓰면은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식이 되겠다.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를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갔다 하죠.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니까 얘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2분의 13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식은 여기 똑같은 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해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에 그래도 나머지는 전혀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다. 괜찮나요? 오케이. 요거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잠깐 멈췄다가 이제 뒤에 또 할게요. 쓰면은 좀 뒷부분 이제 이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해서 이제 조립제법, 그러니까 조립제법까지 하고 그걸 변형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더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까지는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항등식인데 사실 항등식은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에서 뭔가 항등식을 말하자면 토핑처럼 추가하는 그런 문제가 많더라 이겁니다. 자, 항등식은 뭐냐면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x가 무슨 값이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죠. 그러면 항등식의 반대말은 뭐냐? 방정식이죠. 그치? 우리가 방정식은 맨날 풀어보니까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2x-3이 0입니다.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언제만 참이냐? x가 2분의 3일 때만 참이고 특정한 값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잖아요. 괜찮아요? 이게 방정식인데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2x-3이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해볼까? x 플러스 y가 2고 또 어떤 연립방정식에서 2x 플러스 2y가 4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요거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x, y가 모든 실수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경우가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또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결국 계산을 했는데 0 곱하기 x가 0 꼴이 나왔다 이러면은 x에다 뭘 넣어도 0은 0 꼴이 되잖아. 괜찮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항등식을 만드는 법은 무엇이냐? 자, ax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게 항등식이어야 돼. 정확히는 x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여기 0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0을 0x 곱하기 0과 같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a가 얘랑 같아야 되고 b가 얘랑 같아야 돼서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거는 많이 해봤고요. 차수가 많아져서 예를 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 한번 해볼까요? a-1의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개수들이 모두 0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a는 1이어야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3이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은 여기를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 이렇게 해서 개수들이 0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방법이 뭐냐면은 개수들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용해서 개수 비교법 이렇게 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지? 이렇게 한 건데 이 개수비교법으로 문제가 좀 안 풀리는, 그러니까 쉽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a의 x에 x-1 플러스 b의 x-1 x-2 플러스 c의 x-2 곱하기 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를 싹 전개를 해가지고 x제곱 개수가 2고 x 개수가 4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이 좀 복잡한 식이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풀기는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항등식이니까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걸 이용해서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지. 뭘 집어넣어 주면 좋겠냐? 0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좌변은 3이 되고 여기다 0을 넣으면 a랑 c가 사라지겠죠. 그치? 여기 0이 있으니까. 그래서 b만 살아남아서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가지고 b는 2분의 3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x에다 1을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될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9가 될 텐데 1 집어넣으면 a랑 b가 사라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이렇게만 남아서 c는 마이너스 9 더라 이렇게 남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b를 a를 구하러 가고 싶으면 a를 구하고 싶으면 b랑 c가 동시에 없어져야 되니까 뭘 넣어보면 되겠어? x에다가 2를 넣어보면 되겠다. 2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8, 19 이렇게 되니까 2 넣어보면은 a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a는 2분의 19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a, b, c를 구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지금 요거는 x라는 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본 거니까 얘를 수치 대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이제 항등식이다 라고 되었을 때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중에 무언가 효율적인 거를 그때그때 골라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은 이 수치 대입법이 제일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그치? 이 수치 대입법 왜 많이 쓰는지 여러분 나머지 정리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x에다 뭐 대입하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나머지 이거 항등식 이전에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으로 많이 썼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되게 간단하게 해보면은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몫이 2x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얘가 a고 얘가 b고 q고 r이 될 거야.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인 거다? 이 식이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쓴 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거죠.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눗셈 파트랑 지금 항등식 파트가 합쳐져서 뭐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라는 그게 나오게 되는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정리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식을 써보면은 다항식 fx를 x 1차식으로 나눴다고 칩시다.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을 우리가 몫을 일반적으로 q라고 쓰죠. 그치? 그런데 얘는 x에 대한 식일 거니까 x고 qx고 나머지는 r이라고 쓰는데 얘는 rx가 아니죠. 얘는 x에 대한 식이 아니죠. 왜 x에 대한 식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기는 qx, x에 대한 식인데 나머지는 그냥 r만인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건데 자 a는 bq 플러스 r에서 b가 지금 ax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1차식이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r은 무조건 1차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된다고. 1차식보다 차수가 작은 건 오직 무엇만이다? 오직 상수항밖에 없다. 괜찮아요?
그래서 R은 무조건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무조건 상수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필요 없고 그냥 R 값만 하나 있는 거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얘를 이제 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A 플러스 B의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식이 뭐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죠. 정확히는 X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X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그러면은 얘는 개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데 개수 비교법은 쓰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우리는 QX도 정확히 몰라. QX가 어떤 식으로 생겨먹는지 모르고 FX도 어떻게 생겨먹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개수를 비교해서 다 구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게 좋은데 수치 대입법을 쓸 때 이왕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R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R 이외에 나머지를 없애고 싶잖아요. 그러면 X에다 뭘 대입해? 여기 앞에 QX가 들어간 부분을 없애겠느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되겠다 이거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F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얘가 R하고 나오게 되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가 결국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의 함수값과 같더라 라고 한 게 나머지 정리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 FX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X에다 특정한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는 이런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것들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사실 제가 자세한 유형 같은 건 지금도 설명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질문 받으면서 할 거니까. 없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 지선이 괜찮아? 겹쳤어? 인수도 겹친 건가? 좋아요. 자, 여기 94번 여기부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발전 7번 요거 별표 쳐가지고 막 어제 저번에 막 침 튀기면 설명해서 피 튀기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설명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어려우니까 94번 다시 한번 잘 해봅시다. 자,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얘기해서 그러니까 몫이 안 나왔죠. 그러면 몫은 우리가 Q로 쓰는데 Q를 여러 번 쓸 것 같으니까 Q1X라고 둘게요. 오케이? Q1, Q2 이런 식으로 둘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 두 번째 식으로 두 번째 문장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모르니까 q2x고 나머지가 4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두 번째 식은 별로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 식에다가 x에다 뭘 넣고 싶어지죠? 그치? x에다 1을 넣어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f1이 4더라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사실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요 식을 안 쓰고 바로 f1은 4다 이렇게 써도 되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썼다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 두 가지 식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fx를 우리가 원하는 건 fx를 x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여기도 역시 목 얘기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qx라고 쓰고 나머지가 뭐가 될 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배운 걸 하나 써먹어야 돼. 자, 여러분 나누는 식 여기 b에 해당하는 게 몇 차식이냐라고 하면은 3차식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3차식으로 나누었다면 rx 나머지가 몇
몇 차식이 되어야 돼? 2차식 또는 1차식 상수항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상수항 1차식, 2차식 얘네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R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그냥 2차식이다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쓰자면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2차식이다 무조건 얘기했으니까 나머지가 1차식일 수도 있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이게 아까 내 B의 차수랑 R의 차수 얘기하는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2차 이하의 다항식을 뭐라고 쓰면 되느냐? AX 2차 일반적인 2차식처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RX를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했다고 치고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한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자, 여기에서 요 fx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봅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앞부분은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뭐식이니까 여기 앞부분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지요. 괜찮아요? 즉 나머지가 0이란 말이야. 요점 이해가십니까? 앞부분만. 그치? 여기가 나머지가 0이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나머지 x 플러스 1은 어디 있냐? 여기 뒷부분에 있다 이거지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짜 별 5개를 붙여도 모자랄 해석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제 말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얘를 또다시 아까는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써보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 여러분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겠어요? 상수항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상수항의 결과가 몇이 될 거라고 할 수 있어. 한번 해볼래요?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어요. 그럼 몫이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이건 좀 바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보자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fx를 쓰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a인데 이거 곱하기 a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문자가 몇 개였어? a, b, c 문자가 3개 구해야 됐죠. 그치? 문자 3개를 몰랐어. 그래서 막막했어요. 그치? 그런데 이렇게 바꾸니까 뭐만 알면 돼? A만 알면 된단 말이야. 문자 하나만 구하면 되는 식으로 문제가 간소화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괜찮아요? 결국 우리는 문자를 줄여야 연립방정식이든 뭐든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줄일 때 필요한 게 문제의 조건을 이렇게 활용한 거다. 자, 그러면 이 A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지금 쭉 문제 쓴 거에서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 안 썼냐? F1이 4더라. 이걸 안 썼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식 역시 항등식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A는 BQ 플러스 R 꼴이니까 얘 역시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에다 뭘 넣어도 돼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볼 거다. 그러면 F1이 될 건데 F1이 4죠. 괜찮아요? 그래서 F1 4를 여기다 오른쪽에다도 1을 대입해보면 2 곱하기 0 곱하기 QX 이렇게 해서 QX는 싹 사라질 거야. 여기 부분이 싹 사라진단 말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만 남을 거고 얘는 2 곱하기 A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서 A는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우리는 A를 다 구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돌려 넣으면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된 거다?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요거는 되게 전형적인 그 발전 7번의 유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풀이 방법을 떠대라 그래야 될까? 풀이 구조를 그냥 외우셔야 돼. 이게 그냥 아까 전에 곱셈 공식 마냥 이렇게 해주셔야 돼. 오케이? 여러분 집에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학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맨날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처럼 습관화되게 풀이 구조를 이제 딱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완전 외우다시피 해 주셔야만 해요. 오케이? 제가 계속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하니까 강조합니다.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파트가 제가 저번에 얘기하는데 수포자를 만드는 공통수학원의 수포자를 만드는 첫 고비예요.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절반 이상이에요. 수학 이제 고등학교 수학 배우니까 수학 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서 처음 나가 떨어져요. 이거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다는 얘기니까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텐션 올린 적 있어요? 없잖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쯤에 학교 시험 준비하러 갈 텐데 그때 이 문제는 그냥 100% 나와요. 안 나오면 그 학교가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오케이? 꼭 알아. 자, fx를 당식 fx를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뭐 따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그냥 qx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얘를 조금 변형해 줄 수 있어. 뭘 변형해 줄 수 있냐? 여러분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괜찮아요? 그치?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fx는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뒤에는 그대로 이렇게 되게 되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뭘 원하는 거냐? f3x를 우리가 원하는 건 f3x를 x-1로 나누었을 때 q2x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를 구하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고지고대로 얘를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x에서 3x를 대입해야 f3x가 나오겠지요. 괜찮아요? x 대신에 죄다 3x로 갈아치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f에 3x, x 대신에 3x가 됐죠? 그럼 여기도 x 대신에 3x가 붙는 거야. 2 곱하기 3x 플러스 1 여기도 3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q도 qx 대신에 3x 그 다음에 여기 4x도 4 곱하기 3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모든 x를 다 3x로 갈아치운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6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3 q 3x 플러스 1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3x 마이너스 3이 여기 x 마이너스랑 비슷한 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얘를 꺼내서 계산해주면은 여기에서 3을 꺼내면은 3 곱하기 6x 플러스 1에 q3x 그 다음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식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식 자체로는 여기서 잘 변형한 거니까 맞는데 얘는 제대로 된 a는 bq 플러스 r 꼴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A는 BQ 플러스 R꼴 쓸 때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B의 차수랑 R의 차수를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더 커야 돼. 자, 여기서는 B의 차수가 1차식이잖아. 괜찮아?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나머지의 차수도 1차식이야. 이게 말이 돼요? 요거는 말이 안 된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된 꼴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것처럼 한 번 더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끼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뒷부분에 12x-1을 얘를 다시 한번 x-1로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새끼 문제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다. 이해가십니까? 민석이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직접 뭐 이거는 그냥 뭐 별로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나눠봅시다. 그러면 12가 될 거고 12x-12 빼면은 11 하고 나와서 12x-1은 x-1 곱하기 12 더하기 11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다시 돌려 넣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식에다 얘를 집어넣어 주면은 x-1 곱하기 12 더하기 11 이렇게 나오는데 x-를 여기 공통되어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묶을 수 있겠죠? 괜찮아요? 묶어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치?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F3x를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복잡한 식이 되고 나머지가 11이 되었다. 이거는 실제로 상수항이니까 B의 차수랑 R의 차수를 비교하면 B의 차수가 더 크고 이러니까 우리는 요게 제대로 된 A는 BQ 플러스 R 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따라서 나머지는 11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자면 서술형처럼 이렇게 쓴 거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12x-를 나머지 부분을 한 번 더 나눠서 여기 나머지가 그대로 답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서술형 같은 걸 쓸 때는 여기까지 써주셔야 완벽해지겠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94번에서 이어지는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90분 하기 전에 나 잠깐 클리닉 좀 올라갔다 와가지고 잠깐만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쉬어도 되는데 개념원리 끝나면 RPM에서 질문할 거 그것도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알았지? 한 2, 3분이면 되니까. 자, 97번 한번 볼게요. 자, 97번입니다. 자,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4다.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 얘기가 없어. 그러면 q2라고 두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2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냐? 여기에다가 x에다 3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f의 3이 4더라. 이게 또 나머지 정리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음에 여기 식에서는 또 뭘 알 수 있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어지죠? q의 마이너스 1이 2더라. 이런 정보를 알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x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3x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 r을 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식이 뭐라는 거야?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쓰면 항상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에다 무슨 값을 집어넣는 수치대입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 r 하고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즉 마이너스 1 곱하기 f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f-1을 구하러 가면 되잖아. 그치? f-1을 알려면 여기 식에다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은 f-1은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q의 x 대신에 마이너스니까 q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q의 마이너스 1이 몇인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q의 마이너스 1이 2 하고 주어져 있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더하기 4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에서 4가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F3이 4라는 건 안 쓴 거긴 한데 사실 이게 여기 이제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조건 쓰고 이렇게 문제들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가 요게 일종의 나머지 정리. 여기에서도 요 부분이 나머지 정리. 이렇게 사용한 거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만하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에 RPM으로 넘어갑시다. 없나? 괜찮아요? 기성이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1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x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x 플러스 b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상수 a, b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그치?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임의라는 말이 이제 뭐랑 같냐면은 수학적으로 얘가 모든이란 말만 같은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아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항등식 문제니까 당연하긴 하겠지만 요 말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풀 수 있을?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다 수치 대입법을 하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몫이 qx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고 싶은데 수치 대입법을 하려면은 여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값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정수로 딱 나오는 게 아니지, 그치? 뭐 근해 공식 쓰면 되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숫자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개수 비교법을 하려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우리는 QX가 어떤 꼬라지로 생겨오는지 잘 몰라요. 그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수치 대입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수 비교법을 해야 되는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개수 비교법을 해야 돼. 왜냐하면 수치 대입법으로는 죽어도 안 풀릴 거거든. 왜냐면 계산이 지나치게 더럽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개수 비교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QX가 몇 차식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얘는 3차식을요. 3차식인데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QX가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되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QX가 1차식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QX를 제가 PX 플러스 Q라고 한번 두어 볼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둔 다음에 개수 비교법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모르는 문자가 A, B, P, Q 총 4개나 돼요. 그쵸? 그럼 물론 가능은 한데 하나를 빨리 줄이고 갈 수가 있어요. 뭘 빨리 줄이고 갈 수가 있느냐 라면은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여기서 1이죠. 괜찮아요? 자 여러분 오른쪽 식에서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습니까? X제곱이랑 PX를 곱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px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p가 몇이 돼야 돼? p가 1이 돼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qx를 그냥 x 플러스 q라고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x 세제곱 개수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요건 이제 일종의 팁이고요. 사실 안 하고 해도 그냥 p가 1이라고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마무리 지어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 전개해주면은 x 세제곱 플러스 qx 제곱 플러스 x 제곱 다음에 플러스 q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q 플러스 b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동류형 정리해주면 x 세제곱 썼고 x 제곱은 여기 있으니까 q 플러스 1의 x 제곱 이렇게 되고 x 함 정리해주면 qx 마이너스 x 플러스 돼 있으니까 q 마이너스 1 플러스 b x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3 마이너스 q 이렇게 다 정리를 했다. 괜찮습니까? 요게 다시 한번 써주면 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예요. 여기서 개수들이 죄다 같아야 되니까 x 세제곱은 이미 같으니까 패스하고 x 제곱항이 없어야 되죠? 따라서 q 플러스 1의 개수가 0이어야 되고 q-1 플러스 b, x의 개수가 5 하고 나와야 되고 3-q가 a랑 같아야 되겠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q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q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4 하고 나오게 되고 여기 q 마이너스 1인 거 집어넣으니까 b는 7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랑 b 값이니까 a, b를 곱한 값은 28이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울며 겨자 먹기로 개수 비교법을 해야 된다. 왜냐면 수치 대입법이 아예 안 먹히니까. 괜찮아요? 이거 억지로 수치 대입법 해보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거는 그래도 근이 나오긴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요걸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말도 안 되겠죠. 이러면 애초에 근도 없죠? 그치? 이러면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근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애초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개수 비교법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다음에 쫙 넘어가서 14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두 다항식 fx 플러스 fx랑 gx에 대해서 fx 플러스 g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지 몰라. q1x라고 두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항상 이렇게 식을 좀 써주세요. 자, 다음에 fx-gx를 얘를 x-2로 나누었더니 얘는 몫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q2라고 대충 둬.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4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조건을 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하고 해봅시다. 자, 요 식은 각각 항등식이잖아. 그치? x에다가 뭘 넣으면 좋겠어? 2를 넣어보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를 넣어보면 무슨 식이 나오냐? f2 더하기 g2 한 것이 마이너스 6.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f2-g2가 4더라. 일종의 연립방정식처럼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거 되게 간단한 연립방정식이잖아요. f2랑 g2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f2는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g2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우리는 이렇게 F2랑 G2를 다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세 번째 문장 뭘 구하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fx, gx 곱한 거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얘도 몫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q3고 나머지가 r, 상수항이 될 거야. 괜찮습니까? 그치?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그럼 우린 여기 R 값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X에다 2를 대입해야 되겠죠? 이게 나머지 정리고, 즉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F2, G2다. 근데 우리는 F2랑 G2를 여기서 구했네요. 그래서 집어넣어주니까 답이 5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고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써주고 X에다 특정한 숫자를 대입해서 뭔가 식을 끌어내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음에 오늘 별거 안 했는데 사실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제가 오늘 조금 잠을 덜 자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되게 쓸모없는 TMI인데 제가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큰 지름을 했어요.
요걸 샀거든요. 대충 300만 원쯤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온다고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생쇼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한테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딱히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러네. 자, 어쨌든 15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58번. 자,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7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문장 q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게 뭐 여기는 목 얘기가 따로 없으니까 q2x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이렇게 했는데 자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바는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뭐가 될지 모르니까 q3라고 두고 나머지가 r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r-3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하나하나씩 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식은 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여기는 이게 상등식인 건 많은데 뭐 수치 대입법을 한다고 해서 x에다 뭘 넣어볼까요? 그런 건 없죠. 그치? 얘는 그냥 이 식 자체로 일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x에다 1을 넣어서 q의 1은 2다라는 것까지 하나 알 수 있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는 걸 거의 다 해봤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rx를 구하러 가야 r-3 값을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생각해 줍시다. fx라는 식을 3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몇 차식이 돼야 됩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3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몇 차식이 되어야 돼?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2차 이하. 그냥 2차식이라고도 된다고. 2차 이하. 왜냐면은 3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1차식이거나 뭐 상수항 1이 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 ax제곱 그냥 2차 일반적인 2차식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를 요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게 잘 보면은 인수분해가 돼요. 그치? 우리 곱셈 공식 알고 있어. 괜찮아? 그치? 우리 곱셈 공식 중에 어떤 공식 쓸 수 있냐? 요겁니다.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어떻게 되더라? 이거 변형 공식 두 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변형 공식 두 개 뭐가 있어? 얘는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b 요게 있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a-b를 묶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요렇게도 가능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서는 뭘 쓰는 게 조금 더 좋냐면 두 번째 걸 쓰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곱하는 꼴로 나머지는 인수분해할 수 있듯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x 세제곱 1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q3x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 해봤어. 자, 요렇게 나누면은 여기 앞부분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잖아.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0일 거예요. 그쵸?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뭐식이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는 나머지는 x 플러스 7이래요. x 플러스 7은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된다? x 플러스 7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침 튀기면서 얘기했던 그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끼 문제, 이 문제를 풀러가야 돼요. 여기에서. 다른 문제. 자, 얘를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x제곱항 생각해봐. 최고차항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하면 몫이 뭐가 돼야 돼? ax제곱이 돼야 되니까 a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x 플러스 7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거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대입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냥 얘를 여기다 ax제곱 플러스 bx 대신에 얘를 옮겨준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공통이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런 형태가 공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주면은 여기는 x-1 q3x만 남고 두 번째 식에서는 a만 남고 얘가 x 플러스 7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qx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요 식이랑 이게 fx 대한 거잖아. 그치? 요 식이랑 뭐가 똑같은 거야? 얘가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qx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여기 부분, 요 중괄호 부분이 qx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qx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qx가 x-1 q3x 플러스 a라고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아직 안 쓴 정보가 뭐가 있냐? q1이 2다 라는 거를 아직 안 썼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Q1이 2인 게 여기다 1 대입하면 Q3가 싹 날아가고 A가 바로 2 하고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A를 구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돌려 넣어주면은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머지 RX였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RX가 얘가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7 해서 끝까지 계산하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런 식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rx를 구했고 rx를 구했다 끝이 아니고 r에 마이너스 3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넣어주면 18 마이너스 9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18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복잡하죠? 그치?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아까 전에 제가 침 튀기면서 설명했던 요거 괜찮아요? 요거 여러 가지 유형이 섞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약간 좀 장황하게 푸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모든 가능성을 다 얘기해주고 싶어서 다 좀 자세하게 푼 감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시험 볼 때는 요것들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 짝짝짝 자르면 가능해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좀 이게 내가 장황하게 풀어서 그렇다.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이 이런 풀이 방법을 좀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구나. 요거는 이거 말고 다른 풀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여기서 이제 쓸모없는 걸 쳐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는 거를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나머지 정리해서 혹시 놓쳤으면은 나중에 영상에서 이 부분만 따로 한번 봐주세요. 알았지? 자, 159번입니다. 자, x 2026제곱 더하기 x 2025제곱 더하기 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래. 그렇다고 나머지가 몇인지 모르는데 상수항이니까 r 하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r 값을 구하고 싶어. r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x에다 뭘 넣어봐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 qx가 싹 사라지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에 2026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2025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한 것이 r 이렇게 되어서 r 값은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2026제곱 더하기 x 2025제곱 더하기 x는 x 플러스 1에 qx 플러스 몇이냐?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한번 다음 문장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여러분 이걸 한 줄로 딱 그 식 하나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이게 뭐예요? q의 마이너스 1이죠. 괜찮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은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는데 목 얘기가 없으니까 q2x 이렇게 둘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R2라고 합시다. 여기 R을 썼으니까 R2라고 쓴 거예요. 별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R2라고 하면 우리는 요 R2 값을 구해야 돼. 이 식이 항등식이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R2가 Q의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Q-1을 구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다시 한번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에 2026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2025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한 것이 잠깐만.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쓰면 안 되겠구만. qx를 직접 구해야 되겠네. 여기서 쓰면은 0 곱하기 q의 마이너스 1이니까 q를 구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치? 바로 하면 안 되네. 쏘리. 그래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변형을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한번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qx를 구하시면 1을 반대편으로 넘기고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뭘로 묶을 수 있느냐? 여기를 이렇게 두 부분, 요렇게랑 앞에 걸로 나눠. 앞에 거는 뭐가 공통해서 2025제곱으로 공통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202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괜찮아요?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qx니까 우리는 q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x 2025제곱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q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에 2025제곱 플러스 1이라서 0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 직접 QX 구하는 이런 과정만 하나 더 추가된 거다 하면 해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이게 QX를 X 플러스를 나머지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맨날 지금까지 배웠던 나머지 정리였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인수 정리까지만 할 거고 인수 정리는 뭐 금방 끝나요. 별게 없거든. 자, 우리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한번 좀 할게요. 인수 정리는 거기 유형 2개인가밖에 없어. 자, 나머지 정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식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몫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qx하고 둘 거고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r일 겁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다 a 값 a를 집어넣으면 fa가 r이더라 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FA더라 라고 하는 게 나머지 정리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인수 정리는 뭐냐? 여러분, 인수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되게 습관적으로 써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중3 때 배운 인수 분해도 그렇고 또 하나 인수가 들어가는 말이 있었다? 어디 있었을까요? 기억나는 거 있나? 중3 때 배운 인수 분해 말고. 사실 다른 문제랑 섞여 있어서 그런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냐면은 소인수분해 배웠어요. 괜찮아요? 소인수분해가 소수인 인수분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수라는 건 무엇이냐?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인수분해가 뭐예요? 어떤 식을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건 습관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거 하나하나가 인수인 겁니다. 그래서 인수 여러 개로 분해하는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숫자 20을 어떻게 나눌 수 있죠? 2의 제곱 곱하기 5로 나눌 수 있잖아. 괜찮아? 이런 거 하나가 2랑 5 이게 뭐냐면은 얘도 인수인데 그 중에 2랑 5 이런 건 특히 뭐냐면은 소수인 인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소인수 불러서 소인수분해라고 했던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인수라는 게 뭐냐면은 나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인수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뒤에 나머지가 0이죠. 나누어 떨어지잖아. 괜찮아요? 으로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제가 귀찮아서 나떨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x-3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인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즉 인수라는 말은 식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무언가라는 거지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수 정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fx 값이 어떤 복잡하게 식이 있는데요. 뭐 이 식이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복잡하게 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fa가 0이라고 한번 했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어떤 식 x에다가 a 값을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딱 0이 되었어. 근데 여러분 나머지 정리에서 방금 얘기한 게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 fa가 뭘 의미하면 fx를 x-a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게 0이래요. 괜찮아? 그렇게 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요 식은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0일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0이면은 우리는 여기 0을 사실상 없앨 수 있고 x-a 곱하기 qx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x-a는 fx의 인수이다. 다르게 하면은 f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함수값 중에서 f 함수값이 0이 되는 애들을 찾으면 걔네들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나하나 해갈 수 있겠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되게 쉬운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다시 해볼까?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세제곱임에 좀 주의하세요. 자, 얘는 우리가 세제곱 인수분해 할 수 있어? 라면 못한단 말이야. 아직 어려워요. 그치? 우리가 아직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fx라고 치면은 잠깐만요. fx식을 안 썼네. 얘가 fx가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x가 x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0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함수값이 0이 되려면은 f에 1을 넣어주면 x에다 1을 넣어주면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돼서 정확히 0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f1이 0이다 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f1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0이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fx는 x-1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x-1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를 x-1로 나눠보면 되겠죠. 여러분 1차식으로 나누려면 뭐가 필요하죠? 조립제법이 필요하죠. 괜찮아요? 조립제법 한번 해봅시다. 3차 함계수 1, 2차 함계수 0, 1차 함계수 마이너스 2, 상수항 1 얘를 x-1로 x-1이다 이렇게 해주면 계산해주면 실제로 나머지가 정확히 0이 됨을 볼 수가 있지요. 괜찮아요? 따라서 우리는 fx 얘를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1이라고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인수 정리이다. 나머지 정리랑 비슷한데 나머지 정리는 그냥 나머지 자체를 바로 f의 함수값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그 나머지 정리 중에 일반 그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인수정리고 그래서 이게 이 다음 단원에 배울 단원이 인수분해인데 그 인수분해를 하게 하는 일종의 근거가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실제로 풀어보면 좀 나을 거야. 자, 몇 번이냐? 10번 한번 봅시다. 자, 10번. 다항식 fx를 자, 얘를 그냥 제가 fx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3x제곱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2 요거를 얘를 이거가 x-2랑 x-3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인수로 가진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얘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고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x-2로 나눈 나머지 얘가 뭡니까? 얘를 한 줄로 글로 쓰면 f2잖아. 괜찮아요? 그치?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요 말을 다시 쓰면은 f3이 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x에다 2 집어넣은 건 3 집어넣은 게 0임을 이용하면은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처럼 나오겠죠. 따라서 f2 써주면은 여기는 3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2b 플러스 12 한 게 0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f3 구하면은 여기는 3 곱하기 27이니까 81 더하기 9a 플러스 3b 플러스 12 한 것이 0이다. 요것들이 일종의 연립 방정식처럼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여기는 몇이냐? 24니까 36이 0 이렇게 하나 나오고 9a 플러스 3b 플러스 여기 몇이냐? 93이 나오네. 0이 나와서 얘를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이거 계산은 빨리 합시다. 2a 플러스 b 플러스 18이 0이고 여기서는 3으로 나누면 3a 플러스 b 플러스 31이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3, b는 마이너스 26에다가 8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a랑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F2랑 F3이 0이다. 3을 인수로 가진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해주시면 좋겠다. 요 얘기가 인수 정리입니다. 괜찮을까요? 어려운 건 딱히 없어요. 자, 다음에 11번으로 봅시다. 자, 11번은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네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을 때 a, b의 값을 구해서 a, b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는 한 커플만 벗기면 앞에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x 마이너스를 x 플러스 2 곱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6으로 나누어 떨어져 6의 배수예요. 그치? 어떤 숫자가 6의 배수예요. 그러면 그 숫자는 2의 배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괜찮아? 동시에 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1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동시에 x 플러스 2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앞에 문제랑 똑같아졌죠. 이렇게 한꺼풀만 더 들어간 것 뿐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x-1로 나눠 떨어지면 여기 식을 fx라고 두면은 f의 몇이 0이어야 돼? f의 1이 0이어야 되고 f의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니까 빠르게 합시다. f1 집어넣어주면은 1-a 플러스 b-2가 0 이렇게 되고 f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가 5 하고 5가 아니지 10이구나 10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고 그래서 빼주면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a,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x-1로 나눠 떨어진다. f1이 0이다.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 f-2가 0이다. 요 내용이 우리가 방금 배운 인수 정리이다. 괜찮습니까? 어려운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99번 하나만 해봅시다. 자, 99번 한번 볼까요? 자, fx라고 제가 이 식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이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쉽고요. 자, 그래서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fx는 x 마이너스 2로도 나누어 떨어질 것이고 동시에 x 플러스 1로도 나누어 떨어질 것이에요. 요 점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x-2로 나누어 떨어지냐는 건 f2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괜찮아요? 동시에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면 f-1도 0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A, B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f-3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 괜찮아요? 혹시 이게 바로 안 와닿으면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합시다.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r이 f-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값 a, b를 아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제가 계산은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 구조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우리 숙제가 뭐냐? 여기까지고 저희 숙제는 57페이지에 여러분 112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스텝업, 그 실력업 부분은 딱히 안 해와도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개념을 RPM 한번 펴봐주세요. RPM에서 우리 조금 어려운 유형이 한두 개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인수정리 2개 그 유형 11, 12 여기는 너무 쉽죠? 그치? 그냥 하면 되고 13번 요게 뭡니까? 13번이 여러분 그 개념원리 책에 우리 조리제법 할 때 배웠던 건데 연조리제법 하는 경우 있었어요. 조리제법 할 때 있었는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유형 거기 몇 번이냐? 유형 13번에 그 개념원리 44페이지 발전 4라고 적어주세요. 그 개념원리 실제로 4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연조리제법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 그 RPM 유형 13번에다가 연조리제법이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연조리제법이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개념원리 44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고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유형업 14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170번이에요. 요거는 저랑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풀이 방법 알려주고 이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뭘 어떻게 하느냐 1000에 11제곱을
998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를 굳이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1000의 11제곱을 998로 나눴으면 몫이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가 어떤 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나누는 건 뭐 당연히 말도 안 될 겁니다.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얘를 이렇게 해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문자로 잘 치환해 줘야 되는데 뭘로 치환하는 게 조금 더 좋냐? 저는 뭐 여기 이왕이면 1000을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998을 치환해도 돼요.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저는 x를 1000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은 x의 11제곱을 x-2로 나눈 셈이 되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qx 나머지는 r. 왜냐면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요? 우리는 이 식에서 r 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r 값은 요 식이 항등식이니까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한단 말입니다. 왜 항등식이냐면 a는 bq 플러스 r 꼴이라서 그래서 x에다 뭘 넣어주고 싶어요? 2 넣어주고 싶다. 괜찮습니까? 2 넣어주면은 2의 11제곱이 r 하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2의 11제곱이 몇이냐고 계산하면은 2048이에요. 제가 예전에 2의 10제곱까지 2의 10제곱이 1024다. 이건 외워주자 그랬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2048 하고 나오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x 11제곱을 x-2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가 2048 하고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식 역시 항등식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요 식으로 바꿔주려면은 x에다가 다시 1000을 넣어서 돌려주어야 해요. 그러면은 1000에 11제곱은 998 곱하기 q의 1000. q의 1000이 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2048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식은 제대로 된 a는 bq 플러스 r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50% 확률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마도 아니니까 그렇겠죠. 근데 왜 아니냐? 아까 전에 이게 나누는 숫자 b고 얘가 나머지 r이잖아. 그치? 여러분 지금 둘 중에 뭐가 더 커요? r이 더 크잖아. 이게 말이 돼? 998로 나누는 나머지가 2048이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야? 한 번 더 2048을 998로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몫이 몇이냐면은 몫이 2 하고 나올 거예요. 그치? 몫이 2 하고 나오고 나머지가 52 하고 나올 겁니다. 이거 계산은 따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다시 한번 써주면 1000의 11제곱은 998 곱하기 q의 1000에 더하기 2 곱하기 998 더하기 52 이렇게 998로 묶어줄 수 있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서 나머지가 52더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숫자로 x로 바꿔놓고 우리가 계산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돌려놓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경우도 있다. 우리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봤어요. 기억나지? 그치? 한 번 더 이렇게 나머지를 또 나눠주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